자, 이번 영상은요, 이런 제목입니다. 경매 시장에 덮친 영끌족 아파트 작년 낙찰액 최대. 이건 신문 기사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 기사를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올해 매수하려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경매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전략을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희망적인 상황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아, 경매는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 드실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기사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들을 제가 띄어서 한번 읽어봐 드리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풀이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시장 덮친 영끌족 아파트 작년 낙찰액 최대. 작년에 25년도에 경매가 굉장히 정말 활성화가 엄청난 활성화가 됐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경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강의 시장에서 이 경매라는 부분들을 너무 부풀림을 크게 너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낙찰 받아야 돼서는 안 될 경매도 많이 낙찰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무슨 경매가 정말 무슨 뭐 너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말 뭐 100% 무조건 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도 많이 생기고 낙찰 가율 자체도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게 2025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매 시장이 더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신규 신청도 12만 건 전망, 올해 역대급 경매 예고. 왜냐면 이거 뭐냐면 2025년도에도 경매 시장 굉장히 하락이었지만 올해 2026년에도 경매 시장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는 채권자, 그러니까 빚을 내준 사람이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빚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가 이 경매 신청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경매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것들이 신규 신청이 12만 건으로 전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그게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매 시장에도 물량이 대거 쏟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해 전국 경매 낙찰 금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을 넘었다. 진행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이른바 영끌족 매물 증가와 저가 매입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매를 넘어간 거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끌족들의 매물의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예전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영끌족으로 부동산 했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매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가 매입 수요 등이, 저가 매입 수요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경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가 경매를 사면은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너무 폭증을 했던 거죠. SNS 통해서 완전히 이걸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경매 시장이 활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기사에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빈대산 빌라 경매로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건수는 28만 428건으로 2024년 22만 4,513건보다 24.9%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낙찰 금액은 2002년 대법원 경매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인 17조 4,776억 원, 매각 건수는 2만 4,439건에 달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자 부담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이 늘고 있어 올해 경매 낙찰 금액과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임의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 건물은 2,579건으로 2017년 2,703건 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1만 2,235건으로 2015년 15,374건 후 최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에 경매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높을 거라는 걸 예상해가지고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매수자들이 또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만큼 매물로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막 모든 시장에 좋아가지고 수요가 막 몰린 게 아니고 경기도 화랑이고 막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막 높아졌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기대감으로 이래가지고 패닉 바잉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도.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2021년, 2022년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종 매물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경매는 은행 등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는 법적 절차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범인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했어요. 2021년도보다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폭등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과대로 거품이 껴 있으니까 절대로 패닉 바잉도 많으니까 절대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금리 상황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앞으로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준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고 이제 앞으로 그때 참아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기회는 널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행권 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2021년 1월 신규 취급의 기준 연리농협 등 기준 연 0.86%에서 2022년 12월 4.29%로 급등했다. 가장 최근 발표치인 지난해 11월 코픽스도 연 2.81%로 높았다.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과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주기형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게? 2021년, 2022년 때 엮으랬던 사람들의 물건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시절인 2020년 11월, 2021년 12월 신규 취급한 5년 고정형 혼합과 주경의 주담대 규모는 24조 2,759억 원에 달한다.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내수 경기 침체도 원인으로 꼽는다. 박원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아파트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경매가 증가한 요인이라며 자영업자 몰락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 아파트 담보 사업자 대출도 받은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자영업 경기가 어때요? 폐업도 늘고 있죠. 그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약 41만 8천 명으로 1년 전 38만 9천 명보다 2만 9천 명이 늘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기사 보세요. 올해 역대급 경매 물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경매 물건이 앞으로 역대급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올해도 역대급 경매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누적 경매 신청이 10만 9,921건으로 조사된 데다 이달 중순 집계되는 12월 물량을 합산하면 12만 건을 웃돌 것으로 보여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다이던 2024년 기록 11만 9,312건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2025년에도 굉장히 지금 경매가 화랑이었었는데 2025년도는 더 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26년에는요. 경매 신청 후 첫 입찰까지는 통상 6에서 7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통상 평균적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11월 누적 강제 경매 신청은 42,319건으로 2024년 동기 39,775건보다 6.4% 증가한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신청 건수들이. 강제 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주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개인 채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전세, 역전세죠, 역전세. 역전세 하는 그런 경매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강 소장은 강제 경매 비중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자,
사람들이 지금 갭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하고 막 불안한 심리로 모든 짓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 수준은 뭐냐면 역전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역전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법원별로 남부지방법원 6,096건, 작년 11월까지 누적과 서울지방법원 3.3건의 신청이 많았다. 서울지법은 양천, 강서, 구로구 등 전세 사기 여파가 컸던 빌라 매물이 많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 신청 물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5,199건보다 16.7%가 늘었다. 강남, 서초, 동작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지방지법에서도 경매가 활발할 전망이다. 토지 거래 허가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매 물건이 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매 낙찰 물건은 바로 전월세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 졌어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올해 경매 물량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그냥 예상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경매 신청 건수가 훨씬 재작년에 신청 건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2025년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역대급으로 많은 경매가 있었지만 2026년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은 뭘까요? 자, 금리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 연끌했던 사람들의 그 금리가 재조정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담보로 사업을 했던 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물건도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확 줄어들었죠. 그쵸? 전세에서 월자로 돌아가고 있죠. 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전세를 맞는 거고, 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이 경매 신청을 하는 이 매물도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매물은 많아지는데 지금 SNS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경매가 무슨 꿈의 돈의 수단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 공통점 뭐냐면 내가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서 내가 수익을 얻고 다시 되파는 이 매도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양도 차익을 얻고 이 수익률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수를 했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경매 물건이.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다시 되팔 때 이 양도 차익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냥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높은 낙찰가율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다시 여기서 팔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주고 싶었냐면 여러 기사들이 많지만 이 기사들을 내가 어떤 기사인지에 대한 거를 잘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부동산 투자자라면 어떤 기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도 잘 좀 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의 기사이기도 하니까 이 기사를 제가 띄워놓은 기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남이 하는 그냥 경매를 받으면 싸게 낙찰받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시장가가 얼마의 낙찰을 이 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받아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지 부분을 꼭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대기 수요자들이 많을까? 내가 이 수익을 얻어서 내가 매도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요, 막연하게 내가 그냥 뭐 부동산 불패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또 그런 것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100%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부동산에 물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은커녕 원가에도 내가 이거를 매도할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니까 꼭 주의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